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전 역시 이 자리 지키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항상 이 날짜 중에 가끔 18날이 들어간 방송 날이 있어요. 그때 날짜 얘기할 때 살살 얘기해야 돼요. 세게 얘기하면 마치 욕하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18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3월도 많이 중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벌써 한 분기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죠? 끝나죠? 세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들. 돌아갔던, 집 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듯이 주식시장을 작년에 좀 떠났던 분들도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어떤 때보다 이 한 분기가 굉장히 시끌벅적한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 잘 할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잘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살짝 빠졌나요? 올랐나요? 빠졌나요? 올랐나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오늘도 은행 쪽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참 뒤숭숭해요. 그죠? 딴 때 같았으면 이게 확 또 올 텐데 이게 이번 때하고는 같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지? 막 아리송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는 아리송하니까 안 보이려고 하고 글쎄요. 요즘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개 잘 가는 쪽으로만 지금 계속 올라타시고 하고 있는데 불장난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잘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불장난 하지 말라고. 그때 할 때는 모르지만 저녁에 잘 때 요에 오줌 싼다고. 그래요. 할 때는 몰라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잘 때 요에 오줌 쌀 수 있듯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 되셨나요? 4117님 되셨고 4165님 되셨고 0447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총 3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역시 전화통화는 더 많은 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하는 스피드 상담 부분은 제가 그냥 기술적인 수준에서만 얘기하지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제 생각에 대해서 알고 싶고 뭐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직접 전화 통화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스피드 상담으로만 올려드리면 그냥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내기 때문에 진짜 이반장이 그 종목에 대한 이반장 생각을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대전에 사는 박형훈입니다. 박형훈님. 네. 예, 반갑습니다. 형훈님. 형훈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4세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20년 전에 잠깐 했다가 우연한 계기 한 3개월 전에 다시 시작합니다. 3개월? 네. 지금 제가 말한 딱 그분이네. 다시 돌아온. 네. 그래요. 우리 박형우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두산 퓨어셀 56,200원에 비중 20%고요. 예. 삼부판지 13,800원에 비중 15%고요. 예. 수산중공업 3,200원에 비중 30%입니다. 예. 한번 세 종목
그래요. 네.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이 예, 과연 이런 포트를 갖고 계신다. 글쎄요. 일단은 먼저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실은 제 포트가 아니고 응. 저희 집사람 포트인데 아, 그러셨구나. 용기가 집사람이 없어서. 주식을 하는지를 모르고요. 아. 이따가 한 3개월 전쯤에 대전에 예. 이 선생님 강의 오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저희 집사람이 예. 그 저 아는 지인을 거기에서 만나서 제가 알게 돼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럼 주식하는 거를 그때 알게 됐는데 제 강의에서 안게 된 거구나. 네네네네. 그날 부부 싸움은 안 하셨고요. 아이고 뭐 돈은 돈이고 부부 관계는 원만하니까. 맞아요. 네. 아우 너무 이상적인 부부세요. 네, 우리가 그래서- 부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요. 부부간에 네.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하나가 운전 가르쳐 주는 거. 네. 예, 그런 거 난리나. 예, 맨 처음에는 좋은 기분으로 서로 부부가 탔다가 내릴 때는 서로 가정법원으로 간대요. 그래서 안 되고 또 하나는 주식에 관한 거 서로 네. 그거 얘기하면 의상한대요 부부관계. 근데 아유 형님 그래 다행이세요. 그래요. 일단 이게 그래서 사모님 포트구나.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옷값 벌으려고 했다가 뭐 식당 차릴 돈을 묵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형우님이 근데 이게 사모님 포트잖아요, 그죠? 그럼 이 네네. 중에서 형우님은 어떤 게 형우님이 보시기에 네. 이게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문제 같아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애예요, 형우님? 제가 보기에는 수산중공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수산중공업이 네, 이게- 수산중공업이 이게 일반인들이 요새 기업 정보 접근하기엔 참 편해졌는데 맞아요. 이게 막 깊이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똑같이 전에처럼 취약한 것 같아요. 이 정보 접근이. 그래서 예. 다행히 그 이 반장님 거를 듣고 있어서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네. 그 이 반장님 거 강의 이렇게 싹 돌려보면서 좋은 종목 추천 꾸준히 해주셨던 거 들어가서 비중을 좀 여자보다는 제 남자들이 조금 저기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넣어서 많이 이렇게 한 60% 정도 수익 나와서 지금 그거는 종목이 정리가 됐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 반장 진짜 아무것도 없죠 더 이상 뭐 그렇게 해서 드시면 다 우리 형우님 거지 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무슨 뭐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진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전 진짜로 여러분한테 뭘 바라고 방송하고 막 뭐 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틀리더라도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네. 건데 제가 일부러 지금 월봉하고 주봉을 잠깐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수산중공업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그 업 중에 이 회사 중에 하나가 수산중공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이게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산중공업이 옛날에 이게 되게 업력이 오래된 회사거든요. 네. 수산업에 관련된 회사인가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배 만드는 회사인 줄 아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왜? 수산중공업이래가지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선생님? 네네네.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카크레인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맞아요. 그런 거.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도로 같은 거 파쇄하고 이럴 때 이렇게 굴삭기 같은 거에 이런 게 막 끼어가지고 보면은 도로 같은 거 깰 때 이렇게 드릴 같은 거 큰 거 끼워서 빵빵 하면은 막 네네. 그 도로가 쫙쫙 깨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가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유압 드릴이라든지 그런 네네. 그런 트럭 크레인이가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실은 얘네 건설 장비예요. 그래서 수산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도로 같은 거 보도블록 이거 시멘트 도로 이거 아스팔트 깰 때 빵빵빵 하고 막 이런 거 들어가서 깨는 거 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 일부러 지금 주봉하고 월봉을 아까도 보여드렸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1998년 1998년이면 월드컵 일어나기도 더 전이에요. 그때부터 주가가 쫙 빠졌다가
잘 보시면 2000년 이후로 한번 주가를 쭉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때 주가가 한번 반짝 올라와요. 이걸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텐데요.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요. 보세요. 2017년, 2018년 이후에 쭉 보다가 주봉으로 보면 더 심하죠. 2021년에 주가가 갑자기 빵 하고 솟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내려왔어요. 이때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는 아시죠? 네. 네. 선생님, 우리 물론 사모님 계좌지만 우리 형우님 생각에는 네. 이때 어떤 요인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건축품이나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때 막 코로나 그걸로 해가지고 막 미국에서 막 천문학적인 돈 풀고 난리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이 산업 일으키는 산업들 막 네.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돈 네. 쓴다 그래서 건설주들 막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만 따져보죠. 우리나라도 그때 막 그래서 건설주들 막 올라오고 좀 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코로나 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전에 뉴딜 정책 같이 그런 식으로 뭐 사회 어떤 그런 산업들 일으킨다 해가지고 막 난리들 아니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죠. 그런데 과연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진짜 막 그런 건설이나 이런 게 막 사회 어떤 그런 재반 시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붐의 건설이 지금 모습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 때는 아무리 제가 이런 산업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질 않을 거예요. 이런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왜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한테 안 믿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2020년, 2021년 코로나 같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가 건설을 일으킨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돈 쓰고 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모습이 진짜 그렇게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정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나요? 아니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슴은 뜨거워도요. 머리는 차갑게 하라는 말이 정말 주식하는 분들한테 필요하세요. 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 뭐 챗GPT니 로봇이니 지금 막 아주 그냥 다들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분들 과연 제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방송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슴은 뜨거울지라도 머리가 진짜 차갑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죄송한데 가슴이 뜨거운 걸로 머리까지 지금 다들 아예 뜨끈뜨끈해진 계시다는 느낌이 전 너무 많이 나요. 머리는 차갑게 하고요. 아무리 뭐 애국심을 갖고 뭘 갖고 어떤 열정을 갖고 하더라도 절대 알아야 될 것. 주식할 때만큼 머리는 아주 냉동실만큼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슴은 뜨거우면 그 가슴보다 더 뜨겁게 머리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가면 아이고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말들 참 많이 하세요. 후회는 여러분들 아무리 빨리 해도 후회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후회지 후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수산중공업 창사 이래로 보셨죠? 아까 20년 월봉을 보여드렸잖아요. 주가가 움직일 회사가 아니에요, 워낙. 그만큼 이 회사는 뭐예요? 그만큼 주가가 안 움직였다는 거는 좋아서 안 움직인 게 아니라요. 매력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움직인 건 왜 그래?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됐냐? 제가 보기에는 진행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얘가 이제 이걸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물론 그래요. 뭐 어마어마한 회사가 들어와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얘네를 인수해. 그럼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 인수한다. 그럼 점상 가겠죠. 근데 워렌 버핏이 뭐 이걸 인수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 회사의 본래 가치라든지 이 회사의 현재 처한 위치에서 매력도로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그때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를 때 그때 붐 타가지고 잠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 꽂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지금도 여러분들 주봉을 보세요. 이 회사는 오히려 이 주가가 여기서 약간 더 내려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려가면 약간 더 내려가서 움직여준다면 오히려 이 회사는 그 주가가 더 편안한 주가예요. 아주 편안한 주가. 왜? 이 회사는 원래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가를 한번 그런 붐을 타고 올랐던 거예요. 제가 쭉 지금까지 말한 거를 정리한다면 결국 뭐냐면요. 갈만한 회사, 갈만한 매력이 있는 회사를 기다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갈만한 매력이 특별히 없이 오히려 저런 주가가 말도 안 되는 회사, 오히려 더 내려도 이상할 게 없는 회사, 이런 회사의 주가를 가져간다는 거는 글쎄요. 기술적으로 좀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술적 오르락 내리락으로 과연 그분이 지금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은 정말 죄송한데 버려야 될 주식입니다. 네네. 가져갈 게 아니라. 언제 버려? 조금 뭐 기술적 반등? 글쎄요. 버리는 주식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리는 주식은 조금 더 먹고 들 그거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 수산중공업은 버릴 주식이고 이 회사는 지금이라도 오히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입니다. 네네. 예, 이해되셨어요? 네, 사모님한테 잘... 말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삼보판지도 마찬가지고 삼보판지도 이 회사 매수가가 13,800원이면 아유 여기서 사셨네요. 근데 아마 사모님이 여기서 사실 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거 글쎄 제가 맞다라면은 작년 요때 1, 2, 3월 달에 3, 4월 달 요때 요 가격 때 아니면 뭐 요게 어디에 여기 어디서 사셨을 거예요. 매수시기. 맞지 네.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근데 아마 죄송한데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이 반장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 반장 아니라 그러면 창피할까 봐 맞다고 해줘야지. 안 그래도 돼요. 저 창피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사모님 요때 요 종목 사실 때 사모님이 사신 게 아니라 방송이나 어디 보고 사셨을 겁니다. 아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정확하다. TV 방송 보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방송 보고 샀다 그러죠. 왜냐? 네. 방송하는 분들 이런 말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뭐야? 이렇게 쭉 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지받아요. 약간 고점 근처에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트상 그래요. 요거를 가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릴게. 그러니까 여기가 없다고 칠게. 여기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 없다고. 예, 제가 가릴게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조정받고 싹 올라가는 것 같이 누가 봐도 말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100이면 100 거의 다 넘어갑니다. 왜? 더군다나 작년 상반기 2월, 3월 달만 해도 사람들이 다시 시장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다들. 조정 좀 받고. 그러니 어때요? 이 모습에 깜짝같이 속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주식은 여러분들 차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방송들 지금 하는 방송들 보십시오. 다 이렇게 차트로 방송하고 있을 겁니다. 왜? 펀더멘탈로 얘기해가지고는 속된 말로 예, 밑장이 다 보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삼보판지 매력이 있으면 저기에서 사는 거죠. 근데 삼보판지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걸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워낙 골판지 하는 애들이에요. 골판지 하는 애들인데 코로나 특수 때문이었잖아요. 왜? 이거 많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상반기는 벌써 코로나가 이제 슬슬 풀린다는 말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이게 더 많이 팔릴까요? 물론 뭐 택배 수요가 많아진다, 새벽 수요가 많아진다, 다 좋습니다. 아, 골판지 만드는 회사들 몇 회사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격 협상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이미 다 알려졌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올렸던 그 주가를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면 하면 매력이 또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골판지? 아, 물론 좋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뭐 ESG 많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ESG 때문에 어떻습니까? 포장지 너무 많다는 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저도 봐도, 저도 솔직히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들 받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USB 하나 요만한 걸 하나 시켜도요, 골판지 이만한 거 상자에 와요. 이거 뜯을 때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공해다.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골판지 그 종이 어디서 납니까? 펄프 아닌가요? 나무 한 거 아닌가요? 뭐 화학 성분, 뭐 화학 회사에서 갑자기 뚝 하고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은 좋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네. 저 역시조차도 이 골판지, 상자 이런 거부터 줄여야 돼요. 지금 저도 가감없이 그러잖아요, 방송에서. 이런 거부터 줄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부터 안 써야 됩니다. 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걸 안 써야 됩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상자 너무 많아요. 이제 상자 줄여야 돼요. 이 말에 반대하실 분 계세요? 시청자분 중에? 글쎄요. 웬만한 정상적인 머리라면 이 말에 반대 안 할걸요? 왜? 우리가 환경을 이제 지켜야 된다며요. 거기에 다 동감하고 있자. 다시 말해서 뭐냐? 이거는 펀더멘탈적으로 갈 회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버려야 되는 회사입니다. 가져갈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모님의 계좌는 거의 다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가져갈 회사가 아니라 버려야 될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택이 쉽습니다. 왜? 네. 애매하게 가져갈 회사가 어려운 거지 버려야 될 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가 56,000원 정도 되는데요. 5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딱 여기예요. 예, 근데 일단 이거 수소전기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잘 아실 거예요. 실적도 안 따르고 이거 진짜 네. 수연료전기 때문에 그 언제까지 이 두산 피어셀로 사람들이 그걸로 어필할지 모르겠는데 주봉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주먹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글쎄요. 제가 이걸 깰지 안 깰지 저도 몰라요. 솔직하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27,500원, 8,000원 보이시죠? 이래도 벌써 이분 죄송한데 사모님 벌써 반토막이세요. 이게 솔직히 이럴 때도 저도 상담할 때 굉장히 답답한 게 반토막에 손절 치세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세요? 그러기도 애매해요. 왜? 반토막에서 만약에 이게 15,000원대까지 떨어진다 봐. 그러면 7, 80%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그럼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그래도 27,000원, 8,000원 손절가 여기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 위에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다가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팔아야 되는 가격은 27,000원 잡을게요. 28,000원. 예.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건 욕심내지 마시고요. 4만 원 근처만 가면 손절 끊어주세요. 무조건.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오히려 전부 다 포트를 개조하면 되는 포트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형우님이 사모님 하는 거 아셨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 형우님이 저희 방송 잘 활용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 방송 잘 활용하셔도 솔직히 말해서 엄한 거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좀 돈 벌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우님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네,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오늘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과학기술학관 12층 아나이스홀을 오후 1시부터 갑니다. 거의 한 10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강남. 안 그래도 강남은 왜 안 오냐고 서울 쪽 계속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몰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10개월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1년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인데 그만큼 또 여러분들 아마 들으실 얘기가 그쪽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제 이 강연에 대한 이야기는 제 방송에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방송, 그런 강의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해서 이 시장을 이겨내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는 거지 뭐 정확하게 보다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해를 해드리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 아니시면 굳이 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야유에 가시고요. 만약에 진짜 필요하시다 그럼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원주를 갑니다. 원주에서요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민이요? 아유, 상민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6년 정도 됩니다. 6년이요? 예. 그래요. 상민님. 일단 먼저 상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SFA 반도체 SP. 매수가 얼마요? 4,220원에 15%. 예. 한국항공우주 예. 45,800원에 20%. 네. PNT 예. 43,000원에 25%. 예. CS윈드 네. 68,800원에 15%. 네 종목이네요. 예. 그래요. 일단 이 중에 6년 정도 하셨다.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셨어요? PNT. PNT요? 예. PNT. 그래요. PNT 어떤 부분이 PNT에서는 궁금하십니까? 그럼. 사실 요즘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는 상당히 요즘 뭐 좀 이상하리만큼 좀 네, 관리를 맞아요. 뭐 해야 될지 좀 많이 올란 부분인데 뭐 장비주는 사실 거의 올란 거는 없더라고요. 그건 뭐 저는 뭐 장비주가 안 올라 때서 뭐 지금 당장 뭐 조급해하거나 그러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 시점에서 보면 전기차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있나 하고 따지고 보면 사실 올라갈 이유는 사실 없어요. 아직까지 전기차도 막 많이 안 돌아다니고 네, 맞아요. 인프라도 구축이 뭐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소재 관련주가 최근에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왜 올라가야 되지 뭐 하는데 사실 뭐 저는 뭐 그거는 뭐 그거와 별개로 뭐 저는 PNT를 갖다가 좀 중장기적으로 기간목으로 뭐 설령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뭐 좀 버틸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방장님에 대한 그 2차 전지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PNT가 좀 궁금해서 상담드렸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전 뭐 제 생각이 틀리든 맞든 저는 제 생각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바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2차 전지주의 지금 움직임 자체가 저는 솔직하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계속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막 하시지만 2차 전지가 별로 안 올라간 상황이라면 저는 솔직히 2차 전지 굉장히 비전이 있고 앞으로도 더 좋다고 얘기할 텐데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스갯소리로 저희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한테도 2차 전지 아니 그러면 안다고 깨갱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속된 말로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마 전 국민 다 알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선한 게 없어요. 신선한 게.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주식 그래요. 요즘 난리도 아니게 막 해요. 근데 2차 전지 주식 난리도 아니게 막 한다 그러는데 진짜 무거운 2차 전지 주식들 날라가든가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물론 SDI 뭐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2차 전지주들 같이 막 날라가요? 못 날라가죠. 무거운 2차 전지주들 보면은 날라가는 거 거의 없어요. 가벼운 코스닥에서 가벼운 그런 애들만
쭉쭉 날아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저번 주에도 경주마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경주마 효과라고 쉽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뭐 요즘 뭐 산다 어쩐다 코스닥에서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중에 진짜 큰 자금들이나 이런 그런 자금들은 우리나라 코스닥을 그렇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산다 그래서 그거를 거래소 외국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2차전 지주가 움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개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왜? 개인들을 끌어들일 미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버블 때 주식 올라갈 때 물론 그렇게 했지만 맨 처음에 뭐 물론 뭐 이 진다키트라든지 뭐 이 언택트 관련들에서 코로나 그런 가벼운 뭐 코스닥들이 움직여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코로나 시장으로 이렇게 코로나 버블로 쭉 올라올 때 그 다음에 누가 오르든가요? 결국은 그렇게 어쨌거나 버블이든 뭐든 진짜 끌어올릴 때는요, 여러분들 거래소가 끌어올려야 돼요. 거래소가 안 따라오고는 못 가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소 끌어올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하고 완전히 틀리죠? 막 2차 전지니 뭐 로봇주들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누구만 흥분하고 있을까요? 코스닥에서 개인만 흥분시키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급으로 봐도 체크가 될 겁니다. 진짜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죄송한데 거래소가 저렇지 않아요. 뭔 소리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제가 PNT에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PNT의 주봉 보시면 실은 5,000원부터 얘 지금 10배 올라 있어요. 이 10배 올라 있는 주식이 아직 안 빠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라고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과연 이 10배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게 앞으로도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2차 전지주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선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선함이 떨어지면요. 주식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신선함이 없어요. 신선함이. 그렇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얼마든지 이제부터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지지선으로 해서 PNT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부터 저는 이제 저항의 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100이면 100 장담할게요. 우리 개인 중에 만약에 이게 여기서 저항선으로 빠지면요. 100명 중에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98, 9명은 100% 다 물립니다. 2차 전지주에, 로봇주에. 예.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빠질 수 있을 거 그렇죠? 예. 여러분 선배들도요. 다 주식회사 선배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그렇게 자기는 해당 안 되고 영리하게 다 빠질 수 있다 그러고요. 결국 다 물렸어요. 이거는 회사의 지금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소리예요. 왜냐? 결국 저는 이 10배 오른 이 주가, PNT의 주가가 싸다라고 느껴야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도 비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장 비싸다는데 왜 안 빠져요? 맞아요. 예, 당장 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거의 펀더멘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빠진다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빠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건방지게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급으로 막 갑자기 붙어서 올리는 거 그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근데 그거를 뭐 수급이 갑자기 붙어서 오른다? 그걸 누가 예상합니까?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해요. 예, 결국은 우리는 그거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투자 가치는 없는 종목이다. 이 주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조금? 네. 상민님?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차트로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예.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한 4,000원, 3,000원, 예, 4,000원 정도 되시죠? 4,200원. 근데 바닥에서 조금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지금 아주 매력적일 만한 거는 솔직히 좀 아주 매력은 아닌데요. 근데 이 정도면 뭐 갖고 있어도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차피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애들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얘네가 시스템 반도체 쪽 하긴 하지만 얘네는 메모리 쪽 매출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네는 그거 한다고 많이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주가에서는 얘는 한번 가져가 봐도 특별히 고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CS 윈드 매수가가 아까 7만 원이었죠.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건 인정할게요. 왜냐하면 주봉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PNT하고 비슷하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굉장히 틀려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 반장이 풍력 같은 거 막 빠진다. 풍력 올라갈 힘이 없다 그랬는데 잘 버티고 있네. 버티는 거 올리는 건 좀 틀리죠. 근데 어쨌거나 풍력 글쎄요. 풍력이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게 조정을 잘 받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 모멘텀이 있으면 나중에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으로선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과연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생길까요? 물론 뭐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풍력의 설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입지 조건도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뭐 풍력이라는 거 물론 아주 매력이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 주가를 조정받아가지고 올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68,000원이면 딱 지금 이 가격대거든요. 여기서 약간만 내려가도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작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올해 재수가 좋았죠. 만약에 여기 아마 5만 원 깨지고 4만 원 가셨을 때 힘들으셨을 거예요. 이 정도 주가였으면 만약에 갖고 계신 거였다면 만약에 요번에 오르면서 샀다면 아니겠지만 만약에 예전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올 때 아유 살았네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나중에 재매수할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종목 교체를 지금은 하실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뽑다가 이제 조종기에 들어갔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애들은.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와서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상승이 꺾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를 거냐 이제 어떨 거냐를 정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현재 쉬운 대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런 모습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더 밀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할게요, 먼저.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 이거 꼭 항공우주 사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훨씬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습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상민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예. 그래요. 상민님 항상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미세먼지 조심하죠. 근데 그 부산 쪽은 미세먼지가 진짜 서울보다 훨씬 덜하대요. 네. 그죠? 제가 부산에 가끔 강의하러 그때 내려가 보면 미세먼지 물어보면 부산은 솔직히 미세먼지 그렇게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건강관리, 호흡기 관리 잘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항상 제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지는 못할 멍정. 어디서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목소리가 계속 안 좋아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요즘 하여튼 좀 호흡기 질환 쪽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디 이상한 뭐 남태평양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왜냐면 최대한 공기가 깨끗한 곳.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하여튼 호흡기 관리들 저같이 약하신 분들은 요맘때가 이제부터 아주 고통의 기간이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죠. 요번 주는 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1시부터 여러분들 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잘 찾아서 오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 있어서도 뭐 여러분들 딱 보셔도 느껴지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작년만 해도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던 분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실은 코스닥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챗GPT, 뭐 로봇 관련주 요런 애 몇 개만으로 2차전지 요런 걸로만 지금 시장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소리죠. 참 재미있는 게 다른 거는 여러분들 못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몇 개만으로 지금 개인들의 눈을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이 똑똑하고 잘하는 거죠. 그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뭐 나는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이럴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게 잘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집에서 쉬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만약에 이 반장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1시에 강남 국견 앞에 바로 있습니다. 10층 아나이스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 수원에 사는 용택의 할아버지입니다. 용택이 할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용택이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아이들이요? 주식 경력. 주식 경력은, 뭐 정확히, 오래 한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한 것은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이요? 그래요. 네.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가 휴마시스. 휴마시스요? 매수가 얼마요? 40%고요. 매수가요? 2650원에 샀어요. 2650원, 예. 그 다음에 오픈의 테크놀로지 네. 26,650원에 그 33% 정도 돼요. 33%, 예. 네. 두 개나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을 나머지 갖고 있어요. 그건 23,600원에 샀어요. 비중은요? 비중이 그 나머지 그 한 30%, 예. 한 20%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한번 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래요. 성일 하이텍을 23,600원에 사셨다고요? 예. 성일 하이텍을 2만 원에서 사셨다면 장외에서 사셨어요? 아니죠? 성일 하이텍 지금 16만 원인데요? 네. 16만 13만 3천 원이에요. 13만 3천 원이요? 네. 예. 13만 3천 원. 알겠습니다. 13만 3천 원. 수익 조금 나 있고. 그리고 오픈. 일단은 휴마시스가 제일 많네요. 그게 회사를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뭐 매출이 4,600억이고 영업이익이 2,300억 그리고 세계 뭐 120개국에 그 수출하고 뭐 그래서 근데 무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샀어요. 유상증자한다. 휴마시스. 무상. 이 회사 워낙은 지금 매출고 막 그거 얘기하셨는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그 시트 뭐 이런 거 코로나 이런 거 검진 그런 진단 키트 하는 회사예요. 예, 맞아요. 네네. 체외 진단기하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은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회사가 저번에 영업 손실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아니 그래서 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뭐 안산에 있는데 이익이 2천 몇백억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회사 영업 네. 손실 나는 회사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근데 제가 뭐 요 부분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혹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회사는 별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거나 장사를 잘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특히 이 회사가 그 옛날 코로나 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진단키트나 이런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검사시약 이런 회사들 보면 그런 회사들이 코로나 때 뭐 10년, 20년 동안 해서 날 수 있는 영업이익을 그때 다 내버린 회사가 많아요. 실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요번에 특히나 이 회사를 왜 지금도 그런 말씀하셨냐면 이 회사는 제가 지금 주가 흐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에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이 회사를 일봉을 켜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보시면요. 코로나 때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실은 시세를 되게 많이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뽑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냥 진단키트 때문에 2020년, 21년 재작년이었죠. 그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을 확 안 빠지고 조정을 좀 잘 받아요. 그러다가 작년이었죠. 작년 연초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확 솟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외로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2022년 1월 달에 주가가 갑자기 확 솟았거든요. 1, 2월 달에. 그거 왜 솟은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네, 그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맞아요. 오미크론. 네. 잘 보세요. 이 소리는 뭐냐면 코로나 그 다음에 오미크론까지 딱 때렸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잠잠했다 그랬죠. 이 회사는 결국 뭐냐면요. 이 회사는 결국 이 회사 주가가 가려면요. 그런 전염병이나 이 진단키트나 할 만한 게 엄청난 게 다시 터져야 돼요. 확률적으로.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실은 글쎄요. 저라면 이 회사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저라면. 왜?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다른 뭐 진단키트 이런 애들보다 오히려 뭐 굉장히 보면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왜? 다른 애들은 확 내려갔는데 얘는 그렇게는 안 내려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다른 애들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덜 올라갔던 것도 있어요. 진단키트 이런 애들은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데 훨씬 많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진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미래의 성장성에 포인트가 있으면 저는 이 회사를 좋게 보겠어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이 회사의 미래의 성장성이 과연 뭐가 있을까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회사 요번에 혹시 그거 아세요? 셀트리온하고 소송 들어간 거 아세요? 근데 그 무상증자를 갖다 할 정도라면 회사의 그 자본력이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무상증자한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큰 게 있어요. 무상증자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듯이 회사가 얼마나 자본력이 있으면 회사 솔직하게 말할게요. 자본력 별로 없어도 무상증자하는 회사도 있어요. 선생님. 예. 솔직하게. 제가 죄송한데 선생님 생각에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한데 현실은 현실을 얘기 드려야 되니까 냉정하게. 네.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많습니다. 지금. 회사 별론데도 무상증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예. 저번에 어떤 회사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1대9 무상증자? 노터스라고? 아, 예. 그 회사 들어가 보세요. 그 회사 좋은 회사인가. 제가 봤을 때 펀더멘탈 그 회사 그렇게 해요. 근데 예. 공구먼도 몇 대면 무상증자인지 한번 들어가서 저희 방송 끝나고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상증자는 선생님 죄송한데 무상증자는 좋고 유상증자는 나쁘고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조건적이고. 그래서 무상증자 1대3 했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매력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이 회사를 특히나 별로라 하면 이 회사 혹시 올해 초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경영권 바뀐 거 아세요? 아,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거는 몰랐네요. 경영권 분쟁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아, 올해 초 주가 보세요. 경영권 분쟁 붙으면요, 워낙은 선생님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요번에 아주 난리 났죠? 난리 났었죠? 하이브하고 SM엔터, 하이브하고 카카오 붙어서 난리 났었잖아요. 경영권 분쟁. 워낙 경영권 분쟁 붙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주가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휴마시스 한번 보시겠어요? 경영권 분쟁 받은 티나 나요? 이게 어디서 붙었나? 티도 안 나죠? 이건 지금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매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전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리고 이 회사 더구나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소송 붙었어요. 근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 아세요, 선생님? 네. 네, 2년 만에 다시 그분이 돌아왔죠. 어쨌거나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좋고 나쁘고에 대한 찬반은 많은 얘기들이 있고 호불호는 갈리지만 어쨌거나 서정진 회장은 서정진 회장이에요.
그, 네. 그 양반이 이 주가,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해놓은 성과는 아무리 좋든 싫든 간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주가 이런 거에 여러 가지를 한다고 어쨌거나 그런 걸 밝히면서. 근데 셀트리온하고 소송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하고 소송 쉽지 않을걸요. 이렇게 되면. 네. 글쎄요. 저는 산 넘어 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마시스 죄송한 얘기인데 그다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네, 여기서. 네, 네. 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26,600원인데요. 예. 뭐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잘 아시고 사셨을 거야.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뭐 챗GPT나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전 우리 선생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생님. 쌀 때는 뭐 하셨어요? 쌀 때는 뭐 하시고 지금 사시는 거예요? 저 오히려 그게 궁금해요. 예. 놓쳤어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강의 때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쌀 때는 왜 안 사세요? 이런 말을 해요. 다 보면 높을 때 사요. 솔직히 방송하시는 분들 다 저한테 고민 뭐예요? 쌀 때 사서 고민하시는 분 거의 보셨어요? 다 높을 때 샀어요. 그럼 왜 다 높을 때 샀어? 아이 자기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럼 그 공부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돈은 벌겠대. 그럼 공부를 그만큼 해야지.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지 않고 다 알려지고 나서 그때 들어가서 수익 조금 내다가 빠지면 그냥 어떻게 하죠? 나 몰라라.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픈 테크놀로지 이게 뭐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 결코 지금 싼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챗GPT로 관련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글쎄요. 챗GPT 그가 언제까지 시장이 먹힐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 뭐 아무리 어쩌고 해도 지금 뭐 크레딧 스위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은행들 지금 하나둘씩 지금 불이 번지기 시작하고는 있어요. 뭐 잘 맞겠다고는 하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그런 환경에서 과연 챗GPT나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과연 확보가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쭉? 글쎄요.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가 2만 원 드릴게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뭐 좋은 거니까 좀 더 뽑으라고 하니까 뭐 그때는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대비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라인을 손절가로 드릴 테니까 그 라인 갖고 지켜보시고 마지막 예, 성일하이텍인데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얼마냐면요. 매수가가 13만 3천 원. 매수가가 13만 3천 원인데 한 요 정도 되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일단 돌파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저께 모습이 안 좋아요. 근데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선생님 다음 주 중에 다시 여기 14만 원 보이시나요? 17만 원? 17만 원 돌파 못하면 선생님 일단 파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적어도 17만 원을 돌파 못하면 판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17만 원을 다시 돌려 세우는 게 좋아요. 위로 뚫고 나가는 게.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중에 17만 원 돌파 못한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17만 원 돌파하면 조금 더 다음 주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예,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0개월이 넘었어요. 예, 서울 강남 간 지가. 오늘 오후 1시부터입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과학기술회관이라고요. 서울 국기원, 강남역에 있는 국기원 아시죠? 거기 정문 바로 앞에 있어요. 건물. 그래서 거기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로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이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들을 경주마 효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모으고 있어요. 시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눈앞에 보이는 그 부분만 보고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나 뭐 지금도 좀 전에 상담했지만 뭐 챗GPT라든지 뭐 로봇주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다 꽂혀 계세요. 근데 그걸로 시장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 시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버블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움직였나요? 아니죠. 결국 거래소가 움직여줘서 거래소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래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혀 아니죠. 아예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할 곳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원주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낮 12시, 낮 1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대전 사는 김영길입니다. 77세요. 김 누구요? 영길. 영길님 반갑습니다.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세요. 77세 주식 경력은? 한 5, 6년 돼요. 6년이야? 그래. 일단 먼저 네. 영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이시스 메디칼 매수가 얼마야? 7,500원 정도. 비중은? 80%. 80이요? 오. 예. 예. 또 스코넷 예. 5%. 매수가요? 이건 15,100원. 비중은요? 5%. 5%? 아이고, 예. 뭐 이거에 다 갖고 계시네.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은 한번 회사가 어떤 이건 뭐 제이시스 메디칼에 다 달려 계세요. 80%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스코넷 그래요. 제이시스 메디칼 7,500원. 7,500원 약간 수익인데 혹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사셨나요? 예. 제가 저기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미국 그 사이노쇼와의 판매 계약인데 350대에서 그 계약 대수를 550대로 올렸는데 현재 매출은 750대 매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이제 2달에 걸쳐서 12%에서 26%까지 지속적으로 샀고요. 또 외국 캐피탈에서 또 5.8%라는 그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가 판매 후에는 기기 판매 후에는 스모폼이 지속적으로 매출되기 때문에 그 마진폭이 4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수출을 85%로서 또 판매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시니어 디어 일본 매출도 기대가 되고 알겠습니다. 또 이 오프닝 공부하셨구나. 지역으로 아, 예. 근데 딱 티가 나는 게 어디 거 베끼셨어요. 많이 짜집게 하셔서 하신 게 티가 나. 실은 근데 저 박수 쳐요. 그렇게라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그럼으로써 회사를 알게 되니까. 예. 그래야 또 제가 설명하는 게 싹 머리에 들어와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맞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탐방을 갔었던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미용기기 하는 회사 맞습니다. 미용기기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미용기기 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나 하면 유명한 게 이 회사 매출로 따지면 선생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팁이라 그러는데 그 소모품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레이저 쓸 때 레이저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팁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끼워야지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팁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 팁을 한 번 까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다 써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팁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의 거의 한 40% 이상이 40에서 50%가 그 팁에서 나와요. 그리고 실은 물건을 파는 거에서는 지금 그 기계에서는 뭐 그 고주파 기계, 뭐 저주파 기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한 20씩 나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미용 피부과 가면 뭐 혹시 하나 하면은요. 저도 뭐 피부과를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가요. 방송을 하려면 여러분들 자연의 섭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그런 거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저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왜 그래요? 중력이죠. 중력이기 때문에 뭐가 고민되시냐면요. 피부가 늘어집니다. 중력 때문에. 이게 잡는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름했던 분들도 어떻게 돼요? 막 사각턱으로 점점 나이가 들면 변한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게 왜냐면 뼈가 바뀌는 수는 없잖아. 그게 피부가 늘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피부 리프팅을 하고 하는 기계 중에 울트라셀이라고 있습니다. 피부과 가면 가끔 보실 거예요. 그 울트라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쌉니다. 한번 시술하는데. 근데 그 울트라셀이 그 최고 고가 시술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바로 그 울트라셀 기계를 파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차트를 하나 일부러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 회사 경쟁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예, 루트로닉. 크리스티. 루트로닉이요? 울트라셀은 루트로닉이 아니에요. 크레시스요? 클래시스예요. 클래시스예요. 이게 왜냐면 얘네가 클래시스의 슈링크라고 있어요. 이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 클래시스의 슈링크라고 있는데 그게 실은 얘네 경쟁이에요. 그러면 그럼 클래시스하고 혹시 이 회사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차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그거까지 예. 공부하셨으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건데. 예, 차이가 크레시스는 국내 시판이고 얘는 수출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 공부 많이 하셨다. 맞아요. 클래시스는요, 주로 국내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제이시스 메디칼은 해외 쪽으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클래시스하고 이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어느 쪽 기계가 더 싼지 아세요? 싼 거는 메디칼이 비싸요. 메디칼이 좀 더 싸죠? 예. 네, 아니에요. 클래시스가 싸요. 아니, 해외 나가서는 메디칼이 비싸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기계가 제이시스 메디칼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내 쪽을 많이 하는 게 기계값이 좀 더 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피부과들이 좀 더 많이 쓰고 얘네 해외에서 하는데 해외에 대해서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얘네가 일본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런데 얘네는 제일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해외에서 미국입니다. 예. 왜냐면 미국이 여러분들 그건 공부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피부 시장의 약 10배로 잡습니다. 일본은 약 3배에서 4배로 잡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미국 하고 요즘에 얘네 혹시 회사들 찾아보시면 포텐자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중국에도 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진출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팁에서 많은 수익을 남겨먹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때는 기계를 팔아먹었어요. 기계를 팔아먹으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팁을 팔아먹는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클래시스하고 제이시스 메디칼을 일부러 지금 같이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이게 제이시스 메디칼이고 이게 클래시스예요. 어떤 게 더 비싸 보여요? 차트 모습으로 봤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이 훨씬 비싸 보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얘가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이 크게 오르기 전에는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실은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차트에서 당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차트상으로 보면은 클래시스가 훨씬 시세를 못 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막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을 때도 같이 둘이 비교를 해보면요. 클래시스가 더 저평가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클래시스는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서 조정을 계속 잘 받았어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계속 올라와서 이 주가를 보이고 있어요. 뭔 소리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은 클래시스보다 싸다라고 말을 할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려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제이시스 메디칼이 전에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올랐을 때도 싸다라는 말을 누가 물어보면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거 탐방 가고 해서 이 회사를 좀 잘 알던 회사라서 이 회사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이 회사 제가 지금 누가 물어봐도 제 입에서 싸다라는 말은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치 대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수익이 좀 약간 나인데 7,500원이면 여기거든요. 매수가가. 물론 뭐 아주
아주 나쁜 가격은 아니겠죠. 아주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괜찮은 매수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얘가 조정을 좀만 받으면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80%예요. 이건 무조건 선생님이 크게 수익을 내시려면 여기서 얘가 날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이 여기서 날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수익이 좀 나 있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날려버리셔야 될 거예요. 수익 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나는 그래도 이 반장 말이 가슴이 안 와다. 나는 되게 좋게 보여. 그러면 선생님 30%만 들고 가세요. 30%만.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이거 80% 들고 갈 만큼 그러니까 공부 어느 정도 하신 건 알겠는데 저도 인정할게요. 굉장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지금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채워드렸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80% 이상,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30%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스콘에서 뭐 5%밖에 안 되니까 요 같은 건 15,100원인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나쁘진 않은 패턴인데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 그냥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오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서 감사합니다. 예. 예, 한 명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빨리 하면은,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서울을 한 10개월 만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거래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 차트 나가고 있고, 보시다시피, 그죠? 지금 코스닥,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여러분들 녹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되는 시장이야. 코스닥 특히나 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여튼 오늘 강의 와서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왜 사람을 속이는 건지. 그래요! 필요하신 분들 이따 오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진해에 사는 수진이 엄마입니다. 그래요, 수진이 어머니. 주식하신 경력은? 경력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일단 한 종목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네네. 갖고 계세요? DI 동일요. 디아동이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는 19,500원에 20%. 20%요? 네네. DI 동일 매산지는 알 것 같네요. 예, DI 동일. 근데 일단은 DI 동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죄송한데. 산 거는 오래되지는 안 했어요. 오래 안 됐죠? 네네. 왜냐면 오래 안 된 티가 확 나셨어요. 솔직히 이거 지금 2차 전지들 움직여서 그래서 그냥 따라 사신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누가 사보라 해갖고. 그러니까 사봤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네.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이 참 똑똑하다 그러는 게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건 뭐 틀리든 맞든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뭐 결과가 얘기를 해주겠죠. 시장이 개인을 진짜 지금 잘 속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개인들을 속이려면 되게 쉬워요. 코로나 버블 때 개인들한테 맛보여줬던 거 그리고 개인들이 누가 봐도 그럴싸한 거 걔네들만 움직이면요. 시장이 진짜 움직이지 않아도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이 마치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뭐냐? 2차 전지주나 이런 것들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걔네들만 약간 올려주면은 개인들은 시장이 이제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경주마 효과라고도 얘기했고 오늘 강의 때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주들 다 요즘 이렇게 워낙 내려가고 있다가 오래 반등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좀씩.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식들을 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 2차 전지 너무 좋잖아. 2차 전지 너무 좋잖아.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지금 리튬도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는 글쎄요. 이제 쉬운 영업 환경이 아마 깨질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다 좋게들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들 얘기하지만 2차 전지주가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이제 그런 영업 환경이 점점 아닐 거예요. 네. 그러기다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가 저는 뭐 요번 1, 2월 달 3월에 시장 반등할 때 코스닥 반등할 때 걔네들이 주력으로 한 거 알아요? 챗GPT하고. 솔직히 걔네가 주력이고 뭐 로봇이야 조금 그냥 뭐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걔네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걔네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걔네가 계속 좋은 영업 환경에 처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시장의 어떤 너무 의도된 전략이 아니냐. 의도된 전술이 아니냐. 그걸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웃기지 마 이 반장 너 네 말 안 맞냐 2차 전지가 뭐야 씨 이러면 뭐 전 할 말 없어요. 그러면 계속 2차 전지 앞으로도 뭐 가격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세요. 근데 만약에 제 말에 혹시라도 귀가 기울여진다면 지금 시장이 과연 진짜 2차 전지가 좋아서 올리고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작년에 주가 빠질 때 2차 전지주 뭐 지금보다 상황 안 좋았나요? 지금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상황 더 좋았거든요. 근데 왜 작년엔 주가가 빠질까요? 그럼 왜 지금 1, 2월, 3월 달엔 주가 오를까요? 2차 전지주 걔네들한테 어마어마한 호재가 지금 터졌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지금 우리 개인을 정확하게 보면 속이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요. 속이는 이유는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저 시간이 지나고 보시면 그러면 알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런 주식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너무 욕심내고 더 올라가는 거 하다가 잘못하면은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한 분 종목 코너로 들어와서요. 한 종목 깔끔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은 시청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거의 한 10개월이 넘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오후 1시부터 찾아뵙습니다. 아나이스홀이라고요. 과학기술회관 12층에 있는 국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하차하시면 국견은 뭐 거기 다 돼 있으니까요. 거기 오시면 오후 1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왜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뭐 종목이나 업종 이런 건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아예 생각하신다면 그냥 집에서 쉬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와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와서 재밌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DB하이텍입니다. 990입니다. DB하이텍. 뭐 DB하이텍 요즘 저거에 대한 얘기가 또 슬슬 나오죠. 어쩌면 행동주의 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 후보군으로도 시장에서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건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근데 100%예요. 57,000원. 글쎄요. 뭐 이분 같은 경우에 뭐 100%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들어가시는 게 아닌데. 그죠? 근데 뭐 DB하이텍이 만약에 뭐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분은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글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물량을 조절해 놓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은 뭐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100%까지 가져갈 주식인가요, 이게? 전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비중을 좀 조절해 놓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그게 더 만수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마다 조금 줄여놔서 이거는 50% 미만으로 가져갈 주식이 이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 글쎄요. 아무리 반도체가 된다 그래도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가는 그건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있다. 어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CJ입니다. 001040. 진짜 무겁죠? CJ. 제가 항상 CJ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CJ는 여러분들 돈 벌려고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난 이거 돈 벌 거야 크게.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냥 난 안전하게 할 거야. 그러려면 CJ는 참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화주신 1234님이 나는 돈 벌려고 주식 샀어. 그러면 이거 당장 팔아야 돼요. 나는 그냥 본전보다 뭐 조금 더 요 정도야. 그럼 계속 가져가세요. 딱 그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뭐 펀더멘탈 뭐 어쩌고 그걸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에요. CJ는. 그렇기 때문에 딱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 종목.
TA양공입니다. 091, 예, 8190, 예, 8190. 저가공사들이 이번에 좀 올라올 때 좀 올라왔어요. 그죠? 예, 이제 그 노선 이제 점점 다시 재배치하면은 저가공사들 여러 가지 유리한 영업 환경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죠. 뭐 저는 그래서 저가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계속. 왜냐면 매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매력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기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주목을 켜놨는데요. 보시면 얘는 이 정도 주가 흐름은 나올려도 뭐 이게 그렇게 비싼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3,600원에 20%면은 이거는 그냥 뭐 좀 빠지더라도 그냥 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아니면 뭐 나중에 막 이렇게 올라갈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 비중이면은 그냥 뭐 가져가셔도 개인 투자자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MK전자입니다. 033, 예, 160. 예, MK전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이렇게 쭉 뽑았던 애들 빠졌다가 요번에 뭐 1, 2월 달, 3월 달에 코스닥 좀 반등하고 막 요럴 때 요렇게 조금 반등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살아야 하는 주식같이 착각을 해버려요. 이거 만약에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왜 그동안 저항받던 이평선을 요번에 뚫어버린 게 됐잖아요. 보세요. 이동평균선들, 보라색이니 분홍, 녹색이니 이런 선들 보이시죠? 그 선들이 이제 어디 있어요? 이 주가의 밑에 있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차트상 설명할 때 굉장히 좋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게 조정받고 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차트상 설명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도 따라줘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안 따라주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차트는 여러분들 지금 후행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 가지고 주식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45% 21,000원인데요. 45%. 요번이 제가 봤을 때 욕심 안 내고 계속 비중 줄이실 기회라고 봐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비중 조금씩 계속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서린바이오입니다. 038, 예, 070, 예,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었던 것 같아요. 얘는 특별히 매력이 없어요. 얘는 그렇게 특별히 매력이 있을 부분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23,000원 15%인데요. 23,000원이면 아이고 여기구나. 예. 이분은 웬만하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 너무 노리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화해서 나중에 딴 거 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괜히 들고 안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다음 종목. 예. 아남전자 8700 아남전자. 아남전자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아주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조정을 잘 받아서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글쎄,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이게 조정 잘 받아서 갈 종목 같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조정 잘 받고 간다 그러는데 누가 맞는지 나중에 결판 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렇게 저는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라서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웬만하면은 지금 매수가인데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가져가실 거는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그냥 지켜보세요. 한번 흐름을.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다음 종목. 예, 나무가입니다. 예, 0510 나무가인데요. 나무가. 예, 요번에 나무가가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되죠. 근데 얘는 조정을 잘 받는 게 좀 다른 애들하고 틀리죠. 왜냐? 얘는 잘 보세요. 얘는 코로나 그런 기간 동안에 시세를 뽑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올라가는 건 얘는 실은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무 쭉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냥 저거만 둘게요. 제가 이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지금 이 가격 근처에서 요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왜냐면 이거 깨지면 얘는 그렇게 14,500원 여기 깨지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요 정도에서 손절매 하시고,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조금 더는 수익 낼 거라고 보시고, 예, 그럼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까도 여러분들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고 했지만, 지금 시장이 과연 여러분들 개인들을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는지 한번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장과 개인은 결국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먹히냐의 싸움이에요. 예, 잘 보시면 나중에. 그리고 그건 제가 왜 그랬는지 오늘 강의에서 아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누가 서로 먹고 먹히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의 외국인들이 먹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이 왜 지금도 개인들을 끌어들이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